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로 밭. 와, 준비 안 하는데 준비 안 하는데. 리만갑대 여군대 남군. 영양실조 환자가 남자들 쪽에서 가장 많이 나고요. 여자들이 깡이지 더 있는 거죠. 남자들은 허약 걸린 게 좀 볼 수가 있게 남자들이 여자들이 허약 걸린 거 보면 진짜 못 빠진다는데. 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와 아름다워요. 와. 예, 아니 잘 어울려. 하늘도 높고 네.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어떻게 여행 좀 다니셨어요? 여행 뭐 저야 이제 고향 가는 게 여행이니까 그 대천 바닷가 가을 바다는 어때요? 잔잔하죠. 저야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꽃게와 대하가 넘치고 예, 그런 가을 바다예요. 그 토니 씨는 혹시 가을 여행 어디 갔다 오셨죠? 네, 저 얼마 전에 강타 씨랑 정말 처음으로 둘이 여행을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돌고래도 보고 정말 바다에 돌고래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아 상상 진짜 못했고. 바다 돌고래예요? 제주도 바로 앞바다인데 죄송하지만 네. 모든 사람이 토니 씨와 강타가 돌고래 본 걸 궁금해한 게 아니라 네. 저 둘은 왜 같이 갔으며 혹시 좋은 소식이 있느냐 이게 뭐 이세 소식 아니 이세가 아 두 분이 이세 소식이 왜냐면 궁금하시죠? 잭스키스가 다시 결합을 하고 나서 그 기대감 같은 게 있다고요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네, 다 같이 가질 않아가지고 강타 씨랑 갔다 보면 이제 일적인 부분보다는 좀 네, 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고. 아니 근데 남자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서 돌고래를 보러 간다는 건 참 돌고래 그게 어때서요? 뭐가 어떻다고? 남자도 그때 돌고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돌고래가 저희한테 보여주겠다는데 왜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아니 알아요? 궁금한 거는 돌고래를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봤어요? 아니면은 그게 궁금해서 손은 안 잡았어요. 손은 안 잡았고 대신 저희가 돌고래도 봤는데 그 못 해보셨어요? 제주도에 그 성체험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성체험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노총각 둘이서 잘 저는 몰랐는데 명칭 정확히 해주세요. 네. 성박물관이지 성체. 명칭을 정확히. 야 저희가 체험하는 박물관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체험하셨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건데 저는 몰랐는데 강타 씨가 굉장히 그 해박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어요. 우리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북한, 한국. 이건 가을이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와서 우선 가을 한 두 번째 이렇게 맡고 있는데 북한 가을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9월산이거든요. 북한의 9월산. 그 9월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핀다 해서 9월산이라고 해요. 저 엄청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음산해요, 가을이. 너무 음산해요. 그 가을 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 가을 거들에서 음산한데 떨어질 나무 잎이나 있어요. 그래도 있어 우리 양강가에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북한의 가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방과 도시가 좀 다르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뭔가 좀 잘 먹어줘야 이제 겨울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뭔가 좀 훔쳐먹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먹는 걱정이구나. 이게 북한의 가을은 약간 좀 생존을 위한 뭔가 이제 막 신경을 쓸 때고 한국의 가을은 굉장히 좀 풍요로운 그러니까 뭐 등산도 아니고 뭐 어떤 그 방풍 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겨울 식량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가을에 뭔가 좀 영양 보충을 안 해놓게 되면 겨울 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겨울잠 자는 겨울잠 부부도 아니, 이게 뭔가 좀 챙겨 먹어야 되겠죠. 이 조그만 땅에서 세상의 남과 북이 이렇게 가을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네요. 이만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타생 결단, 북한 인민군 전쟁.
네,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그 전쟁을 대비해서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는 인민군들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무대에서요, 북한 인민군 제복을 그대로 재현해낸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이른바 이만갑 열병식인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우리 중대장의 활약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만갑에서만 또 준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영국에서 태영호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하고 그 탈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태영호 외교관을 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영국 현지에서 태영호 씨를 직접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봤던 분, 네, 그런 탈북인 한 분을 모십니다. 북한 대사관 공간 직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태영호 공사를 처음 보게 된 거죠.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대사관 외교관이 나오는 월급이 파운드인데 물가가 엄청 비싼데. 살 수가 있나? 구입을 하더라고요.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 평양에 보내면 잘 팔리고.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고 우리 이만갑에서 그 태영호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영국 현지에 있는 탈북민과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직접 이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 이만갑 열병식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이만갑 열병식장입니다. 이제 곧 이곳에서 이만갑 열병식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일당백 정신으로 극한의 훈련을 받은 이만갑 인민군들을 소개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복을 입은 인민군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인민군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열병식. 정민우 중대장, 이만갑 열병식 시작해 주시라요. 열병중대 나란히 차렷 가운데로 밭! 지구수련 동지 열병중대는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병대장 정민욱. 와. 차렷 날 따라고 밭! 와. 차렷 울어 밭! 울어 밭! 멋있다. 완전 멋있다. 흔들어 버릇 일병중대 헛 따로 버릇 여기가 북조선인지 남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우스포가 인민군들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토니 동무.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 없다. 전투력 강화, 군사 규율, 군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내가 다 책임진다. 무려 1,400명의 군인들을 호령하고 통제한 임강진 연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만갑을 위한 목마 조선인민군 제9군단 261사단 허병연대 연대장 상자 임강진. 자,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23살의 어린 나이에 중대장까지 오른 사나이 중의 사나이, 군 시절 눈 감고도 땡글을 몰았다는 정민우 중대장.
이만걸과 본범 조선인민군 제12군단 42여단 탱크 중대장 정민우. 적진을 향해 쏴라. 호랑이 사단이라 불린 보부대에서 24시간 적을 감시한 남자. 온순한 얼굴 뒤에 감춰진 카리스마. 강리역 소위를 소개합니다. 이만가의 공무원 조선인민군 제2군단 허부대 소위 강리혁. 간단한데. 악으로 깡으로 겉모습은 천상 여자지만 험난한 군복무를 이겨내고 만기 제대한 여자. 은방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간부들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해군 교환수 최서량 하사를 소개합니다. 이만감을 위하여 복무함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167군부대 하사 최서량.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누구보다 빠른 두뇌 회전과 손놀림으로 이름 좀 날린 여자. 평양에서 열린 통신병 대회에서 1등한 건 물론 1분에 180개의 암호를 전달하는 전설의 통신병 이소연 상사. 이만감의 복무함 조선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상사 이소연. 쯔던쯔 던던쯔 쯔쯔 던 던던쯔 던 던쯔 던던 던 던쯔쯔 던쯔쯔쯔 던쯔 던 쯔던쯔 던던쯔 쯔쯔 던던 던 쯔던쯔. 작다고 야쁘지 마라. 군인은 나의 천직. 무려 10년간 군대에 목숨 바친 발차기의 여신. 해안경비대 출신 주가희 중대장. 이만감을 위하여 복무함 조선인민 경비대 5488 군부대 19旅단 중대장 주가희. 와! 살기가 느껴진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슨 아까 열병식은 정말 북한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같고 서량 씨 그렇게 곱고 청순한 외모에서 맞아. 한 번만 더 아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왜 팔을 안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걷고 막 이러는 거 있었어요. 어떻게 한 번만 울어봐, 그거.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울어. 밥. 짱이다. 약간 소름 끼쳤어. 소름. 우리가 알던 서량 씨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그리고 정민우 중대장은 진짜 지금 막 북한에서 데리고 온 군인 같아요. 사람이 군복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 그러네요. 이게 진짜 군복에 가까운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무슨도? 근데 잘 어울린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분들이 인민군 출신 맞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인데 맞아. 서량 씨, 네. 그 모자도 진짜 북한에서 썼던 해군 네. 모자예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 모자에서 이제 흰 옷을 벗기면 훈련모가 되고 흰 옷을 입히면 이제 행사 모자를 쓰는 거예요. 삐약했다 하면서. 네. 임강진 연대장. 네, 좀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이만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군복을 입었는데 정말 그 군복 색은 다 같고 연대장부터는 셔티가 없습니다. 셔티가 참 그러네요. 아니 사실은 군복이라는 게 잘생긴 사람 아니면 누가 입어도 약간 좀 폼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정민우 씨가 되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민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되게 촌스럽게 생겼구나. 야! 아니야, 아니, 나오잖아.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걸 뭐죠? 이게 군장? 견장. 견장. 네, 견장이 다 이렇게 한 줄, 두 줄이어도 다 빨간색인데 여기 주가희 씨는 여기는 파란색 줄이에요. 네. 이건 뭔가요? 저는 인민무력부는 이렇게 빨간 줄이 있거든요. 네. 근데는 우리 해안경비대나 국경경비대는
다 같은 줄에서 중간에 군관들만 장교들만 가운데 파란 줄이 있고요. 병사들은 빨간 줄, 파란 줄, 안에 노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특별한 계급이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일단 한 줄의 시알이라고는 여기 대한민국에는 없잖아요. 대일까지 나가고 중위에서 대일 나가지만은 북한에는 소위, 중위, 상위 대일을 나가거든요. 제가 한 줄의 시알이 네. 아니 최서랑 씨는 지금 전장을 안다니까 그냥 요트 타러 오신 분 같아요. 세일러문 같아, 세일러문. 되게 예쁘세요. 이거는 이제 해군의 상징이거든요, 씨랑. 근데 이제 세면이 바다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를 이제 상징해서 줄 세 개를 여기에다가. 근데 북한은 두 면이 바다 아닌가요? 분명히 받아. 그러니까 남한까지 다 이제 면이 바다. 예, 조선 땅이라고 보니까 남한까지 이제 세 면이 진짜 바다로. 정확히 따지면 북한은 두 면이 바다. 이면이 바다네요. 남한과 북한을 안 가리고 그냥 조선 땅이라고 이제 한반도를 다 이제 상징해서. 그럼 아까- 우리도 지켜주든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 하셨어요. 임무하던 거 시범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구보령에서 전화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꼭 꽂아주는 거죠? 네, 이 코드 솔직히 엿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였었죠.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서범 씨 군복 입은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요. 멋있어요. 홍석천 씨. 홍석천 씨. 저요? 저는 굉장히 군복 핏발이 잘 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고 하나, 나중에 둘. 대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충성. 자, 이렇게 군복을 차려입었는데 실상 이 뒷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 멋진 군복을 입은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셨고 우리 중대장은 이렇게 멋있는데 왜 염소를 훔쳤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잘 봤습니다. 이만남 씨. 네, 사생결단 북한 인민군 전쟁.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오늘 나오신 주가이 씨에 대해서 우리 토니안 씨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만갑 최초 등장. 북한 해안경비대 여군이 떴다. 이 10년 만기 제대한 북한 여군 포스가 정말 제대로 느껴집니다. 발차기 하나로 북한 함경북도 해안을 쫙 정리하고 온 중대장 상위 주가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갑을 위하여 복무함. 저는 함경북도 해안 경비대에서 10년간 복무한 주가희입니다. 훈련이면 훈련, 잠복이면 잠복, 단속이면 단속. 여기서 언제나 일당백으로 정신무장을 한 저로서는 해안 경비대 정신 군인들이 정신 상태를 오늘 이만갑에서 낱낱이 까벽히려고 왔습니다. 까발키려고 오셨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열병식 할 때 그 각도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래 탈북하셨나 싶었거든요. 이 각이 정말 잘 잡혀 계셔서. 그런데 북한 군대에서 그걸 다 배우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이 먹도록 지금 뼛속까지 드는 군인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라도 한국에서 저를 받아준다면 지금이라도 군복 입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술을 하셨죠? 군대 있을 땐. 네, 무술이다 보기보다도 제 혼자서 제 몸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 병사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좀 제 몸을 많이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뭘로 다 뭐 벽돌 깨고 막 이런 거 하세요? 네, 조금 깨고 차고 뭐 치고 뭐 이런 거. 아니 얼핏 봤는데 주먹을 줬는데 보통 여자는 이렇게 주지 않아요? 지금 치고 차고 와 주먹이 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발차기랑 덤블링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50에 그래 야 그거 좀 야. 가능하시대요. 설마 돼요? 제 허리 부러지면 책임지시렵니까? 책임은 홍석천 씨가 지실 겁니다. 일단 지금 네, 진짜요. 홍석천 씨 저는 주먹을 줘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 어떻게 오빠 다시 해봐요. 아니 지금 귀엽다. 주가희 씨 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몸 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천천히 푸세요. 아싸싸. 아니 50인데. 오 마이 갓. 여자 정민우야.
정민희 중대장 발차기 한번 보여주셔야죠. 여군한테 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엄블링도 한번 해주시고. 안 됩니다, 저 안 돼. 맞다. 나가. 해봐. 준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사실 그래도 50이신 주가희 씨가 더 몸이 가벼우신 것 같아요. 오. 임광진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이런 거 좀 잘하시죠? 네, 하죠.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도 하는 거죠. 진짜로? 더 훈련하세요? 네, 아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다쳐요. 제가 아까 몸매를 봤는데 약간 하는 거죠. 빵집 사장님 같던데? 아이 지금 저 형님은 나이가 몇인데 맞아. 지금? 나 그냥 물어본 건데 정말 하시나 역시 봐요. 연대장 출신이다. 아이 어차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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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북한 군인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해안 경비대 출신이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해안 경비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 해안 경비대는요. 어떤 이게, 훈련을 받고 또 궁금하네요. 훈련은 일반 군인들하고 다 똑같게 받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해군하고 차이점은 해군은 바다 육상을 지키는 거고요. 우리는 바다가 테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해군이 아니라 육군 경계선 소속이에요? 네, 이쪽은 해군이고요. 저는 해안 경비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봉쇄 구간을 여기도 보면 연선고 같은데 봉쇄 구간 네. 쳐 있잖아, DMZ 같은데 네. 여기는 이런 거 쳤지만 우리는 이런 거 치거든요. 네, 이런 네. 거고 철조망 다 치고 그다음엔 거기다가 발자국 봉쇄 구간이라는 거 이렇게 굼을 이렇게 숫자 네. 없이 말끔하게 구워놓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몇 미터 하나씩 잠복 초소를 이렇게 네. 두 군데씩 만들어놔요. 네. 네,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밤에만 주로 우리는 밤에 네. 한마디로 좀 빨지죠. 밤에만 움직이는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오. 그러면 저 최선영 씨는 이제 해군이니까 바다를 지키잖아요. 그럼 주가희 씨면 해안 경비대면 들어오는 사람도 감시하겠지만 바다로 나가는 출항하는 어선들도 그럼 네. 감시하나요? 네, 우리가 기본 그거 임무거든요. 그거는. 네, 내가 데리고 있던 중대 안에서는 전마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갈 때는 그 출입증 같은 거 다 검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기 1시간 전에 우리 초소에다가 그 출입자 명단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지만 우리 목적은 뭐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뭐 나가면 너네 얼마나 가져오면 너네 바치겠나 이런 그게 하나의 더 영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딱 보고 사람은 다 괜찮다고 도구 하나하나 보거든요. 근데 못이라든가 나무못이라든가 뭐 솜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없으면 원래는 규정상은 출항 안 시키는 예, 거죠. 출항 안 시키는데 하도 많이 아니까 자 이거 없는데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생선 좀 가져오라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뺏어온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나온다. 재밌다. 근데 생선 뭐 많이 잡혀요 거기? 그 이면수 잡히고요. 맛있다. 이면서 네, 맛있는데. 가재미. 맛있는 거 가재미가 같이 이런 거 맛있는 게 많이 잡혀요. 맛있어요? 비싼 거 잡혀요. 근데 여기 가재미는 맛대가리 택도 없어요. 여기는 참가재미 없거든요. 여기 창원 부산 지역에 이시갈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건데 비싸요. 네, 저는 강원도에 그거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재미, 이면수, 그다음에 도루묵이. 도루묵이채는 진짜 도루묵이 많거든요. 도루묵. 예, 도루묵이. 아이고 참 화끈하시네요 성격이요. 근데 그 북 인민군들이 사실 이제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혹시 해안 경비대도 이 먹을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물고기도 뺏는다는 게 혹시 그런 건지. 그 물고기 뺏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우리를 아니, 그 피식물을 협조받아? 보상해 주는 거라고 말해야 되죠. 보상해 주는 주면 아까 그랬어요. 내가 제일 많이 뺏었다고. 아, 그랬나? 그러면 뭐 먹을 게 좀 풍부하게 예, 나와요? 근데는 일반 무력부 그 군인들보다 우리는 이게 주민지대에 있거든요. 사회 사람들 많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장 동물이 많거든요. 일단 바다에서 나오지 밭이 많지 하니까는 무력부보다도 우리는 그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군대에서 주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많다는 거. 그것이 우리 재산이거든요. 구두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니까 당연히 구두는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뺏어먹는 거잖아요. 세금이네 세금 일종의 세금. 네네 맞습니다. 일종의 세금.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해군보다는 거기가 훨씬 낫네요. 네, 근데 이게 이 무력부 이 빨간 연장들은 우리를 군인이 아니라고 항상 그리거든요. 너네 무슨 군인이가 뭐 이러면서 그리거든요. 왜? 쟤네는 진짜 군인이고 우리는 파란색 섞였다고 군인이 아니라고. 이명선 대표님 무슨 얘기예요? 여기 뭔가면 지금 부대가 북한에는 인민무력부, 허위총국, 국경경비대 이게 지금 인민무력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략시설, 해안연선도 전략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철다리, 뭐 공장 이런 것을 경비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죠. 경비대. 이 사람들은 사실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해양 방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지키고 그 북한의 이제 안전을 보위하는 그쪽 부대인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군대도 아니라는데요. 진짜 뭐 군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군대 똑같이 인민무력부 요즘 아니 그러니까 군대는 아닌데 인민무력부처럼 국가 산업 시설을 그 보위하는 그런 하나의 경비대. 여긴 그런 내무군이나 비슷한 거죠. 주먹 튀셨어요 주먹. 군인 아니에요 그러면? 저 뭐 뺏어먹는 부대예요? 아니에요. 저 똑같아요. 군인은 똑같은데 이 자기네 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고 외국 가면 때 무력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못 살거든요. 이분들은 우리는 또 잘 살고 우리는 항상 고생 안 하고 우린 군복무를 하고 훈련을 맞게 하는 거지만은. 항상 그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너네는 군대가 아니다. 너네는 무슨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린 부러워서. 군인이 아닌가.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훈련하는 거 보세요. 제가 군인이 아닌가고.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혹시 그것도 하고. 추억의 음식 없어요? 거기 생활하면서 추억의 음식, 야 이렇게 먹었던 거 기억난다. 네, 추억의 음식이란 거는 해안이다 보니까 제가 좀 수영을 좀 하거든요.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짬뽕 딱 하면 발로 싹싹 이러면 조개가 이렇게 알리거든요. 이렇게 집히거든요. 그러면 짬뽕 딱 해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그걸? 그걸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골바닥 있는데 거기다가 다 그걸 씌워놔요. 이렇게 조개를 여러 개 다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휘발유 한번 쫙 뿌리고 거기다 불 한번 착 하면 한번 샥 지나가면 조개가 입 다 이렇게 벌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북한식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 교포들이 오게 되면 원산 앞바다에서 조개들을 이렇게 쫙 세워놓고 이제 휘발유 쭉 뿌린 다음에 불을 딱 다는데 그게 불이 확 붙으면서 딱 보여져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꿀맛이에요. 나 저거 먹어봤는데 예전에 그 잘 살아보세요. 네, 맞아요. 그거 그거 드시면 해주더라고. 먹고만 알아요. 근데 먹는데 맛있던데. 그때. 그러니까요. 바닷물이 머금고 있어갖고 자연간이 돼서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만갑에서 남자 군인, 북한 남자 군인 하면 정민우 씨가 표본이었는데 이제 여자 군인 하면 주가희 씨가 표본인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진짜요? 네. 근데 뭐 손날 단련, 네. 그리고 뭐 발차기 이런 걸 주특기셨던 거죠, 군대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주특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네,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게 네. 다 북한의 그 아주 혹독한 훈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인민군의 훈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 훈련 열풍 속에 우리 군인들은 혼자서 즉 100놈, 1000놈도 맞다다 나가 무자비하게 적쳐버릴 수 있는 요새 같은 체력, 무적의 장수임을 가진 펄펄 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차력도 하고. 별거 아닌데 왜 차력을 군인들이 차력 아니야 차력 저거는? 근데 차력하는 사람 몸 보셨어요? 봤는데 저분이 진짜 좋아요. 몸이 좋았는데 차력하고 망가지셨대요.
아니 그나저나 저런 인민군에 있을 때 저런 훈련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수 훈련하는 거는 그거는 인민군 연대나 대대급에서는 그 선수 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기 위한 시범 팀이에요. 행사팀이야. 저게 1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저거 대회를 실시해서 행사팀. 시범하는 행사가 지금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있어요. 보여주자면 뭐 좀 비교가 안 돼요. 군대에서는 기본 그 격수 훈련, 그다음에 우리 포병 같은 거는 기본 그 포사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김정일이가 전문 병들도 일반 보병 훈련을 60 내지 70% 하라 해서 현재까지도 보병 훈련을 60% 내지 70%를 진행합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사실은 탱크 움직이려면 기름인데 네. 그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는? 현재 구분대들의 그 기름 문제는 자체로 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원인이 이제는 자동차 같은 거는 시바루를 전투차 같은 거 시바루 연지 너무 오래기 때문에 옥탄가가 다 날아서 성냥불을 켜도 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차 자체를 발동을 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막 벽돌 깨고 뭐 이러는 거지 지금. 누구 지금 전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저 벽돌 깨게 저거 보게 되면은 정말 허약한 민우 씨도 몽땅 다 해칠 수 있어요. 저 방법 여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벽돌 같은 거는 지금 벽돌 지금 진흙으로 그거 다 해서 구멍이 청소서 뚫렸는데 가짜예요?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구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걸 실제 훈련을 보여줄 때는 물에다가 잠갔다 꺼내서 싸가지고 훅이 그 돌고졌으니까 물 먹었으니까 거기서 힘을 친 데는 나가죠. 그렇죠. 예. 나고 기아장 같은 거는 그래서 세멘트가 겨우 그 들어가서 천상 유진할 정도로. 그리고 20장 싸도 거기서 때리는 대로 여자도 때리는 대로 거기서 쭉 올리다가 깨지는 날 있잖아요. 올리다가 깨지는 날. 깨지는 것도 있어요. 올리다가. 야. 강력 씨 알죠? 이거 뭔지. 비슷하게 불면 아래 건 다 깨져요. 그리고 깨지 않게 조심히 올려. 그리고 병까기. 병을 손을 타가는 게 있는데 병. 여가 병을 어떻게 하는 거면 그 실을 병 맥주병하고 실을 싹 감아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착 달아요. 한 불을 착 달 때 끄고 그 찬물에다 착 담가놓는 거죠. 하면 그래, 맞아. 여기가 열 가에다 시키든 여기 땡 뗀듯 힘이 씻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 나가. 옛날 그거 같아. 맛을 공개하던 타이거 마스크 있잖아요. 네. 비법을 공개 다 해주고 계십니다. 네, 비법이 그래서 여자들 때는 다 나가요 저기. 이런 비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방사에서 군악대에 계셨던 홍서범 씨는 군가를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좀 기억나는 군가 있다면요? 전우라는 노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의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서구애로 뭉쳐진 오빠 뭐 하는 거야? 저갈 무궁화 꽃이다. 이게 오래되니까 가사가 좀 끝부분이. 예. 토니 씨는요? 연예병사셨잖아요. 이런 거 많이 부르셨죠? 저는 사실 훈련소에서 많이 불렸죠. 훈련소에서 많이 불렸는데 저는 이거밖에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남아. 그러니까는 이거죠.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이게 왜냐면 달리기 할 때 부부할 때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박자가. 형 어떻게 달렸는데?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박자가. 너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뛰었니? 저요? 멋있는 사나이 회장님 너무 숨이 가파요. 오늘 이렇게 인민군들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네. 뭐 이런 노래들이 주로 많이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인민군들은 군에서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때는 청폭탄 정신을 강조하면서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노래. 가사를 누가 썼어? 가사를.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이래. 아 정말? 자, 해군 최세령 씨.
네, 저희는 이제 김정은이가 가지 후계자로 이제 그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걸음 진짜 노래라고 얼마 안 된 있거든요. 분이야. 네, 그래가지고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강산이 앞으로 척척척. 아니 주가희 씨가 군가를 제대로 부른 것 같아요. 우리 해안경비대 노래는 항일의 전통을 이은 영광의 대어 조선인 경비대. 네. 저 정민우 중대장. 해도 되나? 예, 이 노래 이제 말씀하신 건 다 지나갔는데 그때는 요거 2012년도까지는 4분의 2박자 노래 그러면서 발 맞추신 노래는 전부 다 군가였어요. 4분의 2박자. 네, 그러니까 발 맞추면 나가야 되니까 박자 전부 맞췄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업데이트해서 4번의 박자든 4번의 박자든 아무 노래나 하겠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무슨 이제 말한 건 거의 다 하고 무슨 단숨에 이제 뭐 이제 그 노래 우리 앞에 눈비에 젖을까 이 노래 무슨 뭐 자전 그 노래가 생기면 다 하겠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가 하나만 불러달라고요. 뭔가요? 뭔가 하나도 모르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군가를 준비했습니다. 유현지 씨, 한송이 씨가 준비했습니다. 종달새 노래하는 모내기 전투장에 땅크병 젊은 병사 드락돌 몰고 가네. 나를 따라 앞으로 구룡 외치며 소래지를 앞세운 처녀들이 하는 말 군대식이 멋있지 군대식이 멋있지 정말 멋있지. 병사가 있어야 고향도 있기에 청춘의 첫 자극을 서서히 찍었네. 나는 야병사 이만갑의 병사라네. 이만갑의 병사라네. 사생결단 북한 인민군 전쟁에 이렇게 군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북한 군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토니안 씨가 돌발 퀴즈로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돌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할아버지, 네. 꽃바지, 네. 친정언니, 기분주의, 수태지. 네, 바로 이게 이 북한의 군대 용어인데요. 자, 무슨 뜻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호빠지는 알 것 같아요. 인민군들이 워낙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옷은 그대로인데 이게 몸이 워낙 마르다 보니까 할아버지 호빠지 입은 것처럼. 할아버지 호빠지는 무슨 상사를 뒤에서 호칭하는 것 같아요. 위에 사람을. 근데 만만해 보이는 만만한 무슨 눈치 없는 상사를 할아버지 호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퇴역할 것 같은 연대장급. 뒤에서 볼 때 할아버지 헛빠지구만. 이제 잘 안 해도 돼. 기분주의. 기분주의는 괜히 막 그 인심 쓰는. 그러니까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 지금 고약한 상사, 고약한 고참을 또 수태지. 네. 못된 고참, 못된 그러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왔는데 혼자 다 먹는 지만 애. 먹어. 혼자 다 먹는 놈. 그렇지, 그렇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인민군 상사 출신 이소연 씨. 실제로 북한에서 이 용어들을 쓰나요? 네, 북한 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부대가 어느 지역에 주둔해 있는가에 따라서 지역 사투리 또는 병종에 따라서 이런 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병 같은 경우는 뭐 두더지, 땅 많이 판다고 두더지. 그다음에 저희 통신병 같은 경우는 딱따구리, 이렇게 뭐 때린다고 그래서 딱따구리 그러고요. 할아버지 호빠지는 저희 중대에서 좀 근무 생활에 정착을 잘 못하고 좀 나약한 병사들, 거의 왕따 수준의 병사들을 저희가 만날 할아버지 호빠지 같다. 약간 관심병사.
친정 언니는? 네, 친정 언니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말인데 하급이 상급을 무시하고 태도가 좋지 않을 때 그때 근데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게 북한의 상하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문란해지고 하다 보니까 상관들은 전사들한테 친부모의 심정으로 대해라 그러고 상급들 있잖아요. 상급들은 친형이나 친언니처럼 병사들을 전사들을 그렇게 생각해라 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제 전사들이 잘못하면 역이 나가요. 근데 친정언니처럼 대하라고 하니까 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 친정언니야 이러고 네 친정언니란 말 많이 아니 김정은은 자기 본인부터 좀 가족처럼 대해주지. 이거 뭐예요? 수태지는? 수태지는 뭐예요? 네, 수태지라는 말은 보이지던을 욕하는 그 말인데 그 보이지던이 그 부대 안에 일체 비사해지 도적질하고 뭐라고 하는 걸 다 그 자기 그 요원들을 매 중대 서대 분대까지 다 그 뿔을 박아놨거든요. 뿔을 박아놨으니까 보이지던은 그 자료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럼 부르게 되면 야, 너 며칠 날에 이런 일이 없었나? 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보이지던한테 또 들어갔구나. 하게 되면 쌀을 한 마디가 내가 훔쳤으면은 쌀을 절반은 보이지던한테 주는 거죠. 주면 이거 가지고 끝나야겠는데 계속 딜이 없이 먹으니까 슈태지라는 게 돼지가 먼저 먹잖아요. 그런 별명을 해서 슈태지가 나오고 참모장들을 적재비 참모장이라고 합니다. 적재비 참모장. 여기에 그 북한의 다람이와 고슴도치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참모장을 적재비가 참모장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적재비 참모장 온다. 적재비 한다. 적재비 한다. 적재비 참모장 온다. 이렇게 특이적인 인민군 쪽그 별명이 그렇게 붙여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참모장들은 적재비 참모장. 보이지도는 수태지 너무나 처먹어서. 우리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부대마다도 쓰고 그러는데 밤에 이제 10시에 자야 돼요 무조건. 근데 마지막 승부랑 모래시계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드라마는 봐야겠고 보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몰래 봐. 텔레비 소리 거의 조그맣게 들려서 저 TV에서 멀어진 이등병은 입술만 보고 대사를 보고 독심술. 심으나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일찍 사관이 떠요. 뜨면 저쪽에서부터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목소리로 깼어. 깼어. 이 소리가 그 부침반 소리들이 그러면 TV가 탁 꺼져요. 드라마처럼 꺼져요 TV가. 그리고 다들 연기력이 대박이다. 진짜 일곱이다. 근데 와서 이제 일찍 사관 중에 좀 짓궂은 분들은 알아요 느낌이. 그래. 아 손지창이 3점씩 넣었냐? 이렇게 했다가 알아.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사생결단, 북한 인민군 전쟁.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들의 그 주특기부터 북한 용어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만큼이나 아주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리만갑대 진정한 인민군을 찾아라. 여군 대 남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군대 얘기 조금 해봤는데 우리 토니 씨가 보셨을 때는 여군과 남군 어디가 더 셀 것 같나요? 저는 열병식을 딱 보자마자 저는 여군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왠지 뭔가 이 남성분들은 기가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여군분들은 목소리도 훨씬 우렁차고 딱 이 느낌 각이 더 잡혀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여군분들이 이게 더 오래 가시는구나. 특히 오늘 나온 인민군만 봤을 때는 무조건 여군이 강합니다. 남자 군인들은 뭐 빼먹고 뜯어먹고 훔쳐먹고 이런 데에 너무 신경이 많이 가 있고. 아니 오늘 남자 봐봐요 인민군 못 걸어. 뺄 말라서 할아버지 호빠지야. 딱 한 분만 연대장님만 좀 군인 같고. 군인 같고. 자세도 보시면 딱 보여요. 남성분들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시고 여성분들은 다 약간 이런 자세로 딱 계속 계시거든요. 군인 정신이 아예 나간 거지 저는. 뭐라고? 주관 씨가 보시기에는 네, 남자들은 군기가 다 빠졌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도. 그렇죠. 네. 홍서천 날라리 바람에 씨는 여군과 그렇지. 남군 개인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무조건 남군 편이죠. 예. 남군이 그 남자의 그 멋진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느껴지는 절도가 있어요. 군대는 역시 남군이 이 중에서 누가 절도가 있을까요? 정민우. 아우 저 친구는 진짜 절도 많이 했죠. 절도 1인자야. 근데 제가 여군과 보기엔 남군. 근데 오늘 딱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뭔가 위압감이 좀 있어요. 연대장님이 아까 그 저연세에 덤블링 누구 하는데 저 50 이세요. 섬찟했어요. 그래. 아, 훈련을 정말 많이 잘 받았구나. 나는 그 생각 들었어요. 북한군이 전쟁 났는데 다들 덤블링으로 넘어. 50이 넘었는데 덤블링으로. 덤블링으로 넘어. 상복. 나 어떡하지? 무서워 진짜. 계속 덤블링으로 오는 거야. 총도 없이 덤블링. 아니 탱크보다 더 무서워 이 덤블링이. 그렇잖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여군 편인데요. 일단 남자 군인들 얘기는 천천히 듣고 여자 군인 먼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연 씨. 저는 그래도 군인이면 진정한 군인은 여군이다. 그러니까 저희 통신병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1급까지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데 남자 군인들은 두뇌 회전이 좀 뜨답니다. 여자보다. 거기에다가 그래요, 근데. 아니야 손가락 저희는 딱딱으로 해야 되는데 인민군, 마디가 굵어서 통신병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거의 여군들이 뭐냐면 1등, 2등을 거의 다 차지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군 생활하면서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남군들이 배고픔은 못 참아요. 그래서 영양실조 환자가 남자들 속에서 가장 많이 나고요. 아이고. 아주 그 내 말을 들어봐요. 체력적으로 그게 저질스러운 것이 바로 남군이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은 허약 걸린 게 좀 볼 수가 있게 남자들이 이거 뭐야 이거 인원수가 많으니까. 근데 여자들이 허약 걸린 거 보면 진짜 못 봐준다는데요. 야! 아니 근데 우리 부대는 남자가 10명 죽으면 이 여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뭐 여자라면 그래도 좀 여자 형태가 있다니까 뭐. 그리고 홍수대 하나 하드하게 떡 세놓지 막그막 예, 여자만 밝히니까 그러는구나. 근데 저는 안 믿어지는 게 군인인데 영양실조로 그렇게 많이들 걸려요? 비리를 보면 이제 남자 중대에서 이제 영양실조가 3명, 4명이 나왔다면 여자 군대에는 없는 군대도 있고 있는 군대 한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면 겉으로는 이제 세 보이는데 내심으로 보면 여자들이 깡이지 더 있는 아, 거죠. 그거는 남군 여군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요. 네. 여자들이 극한 상황에서 더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군 행군 때 행군에 나가보면 그 이유가 있는 게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옥수수 흡수율이 다릅니다. 같은 옥수수밥을 먹었을 때 여자가 또 흡수율이 좀 높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더 오래 버티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더. 그러니까 남자가 옥수수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지 버티는데 네. 고기도 못 먹고 옥수수만 먹을 경우에 여자가 훨씬 더 오래 간다고 그래요. 저희 군대에서 훈련할 때 보면 저는 간호사 생활하면서 남자 여자 군인들도 많이 치료해보고 그리고 또 헌성구 분대에서 여자 남자 생활 보고 위생지원 할 때도 또 역시 남자 여자들 많이 봤는데 훈련 한 가지만 넣고 보면 강행군 할 때 단시간 내에 하는 훈련은 남자들이 잘해요. 여자들 거 다 챙겨주고 막 같이 이끌고 달리고 막 이러는데 뭐 3일짜리 이런 긴 행군 훈련 이런 몇백 리짜리 행군 나가면 처음에는 기세 좋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쓰러져서 진짜 땅에서 앉아 이러도 못 나고 나 못 가겠다 막 죽여라 막 이러는 분들이 남자들이에요. 네. 이소연 씨는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예전에 뭐 군 생활하실 때그 막사에서 화장실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150m. 예. 화장실 근처에서 데이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러니까 소연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군들 제가 빠져서. 그러게요. 부대에 있을 때는 제 별명이 나비였습니다. 우리 너무 야릇해요. 아니 그냥 남자 저희 여자 중대가 하나고 다 남자 중대들이 있는데 앞에만 지나가면
나비야 어디 가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남군들이 밤에 군무 서고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네. 중대 와서 문 두드리는 거죠. 예. 밤에 데이트하자고. 네. 뭐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도둑질 뭐냐면 남이 두부집 가서 막 바게트채 두부도 막 바게트채를 들고 오고요. 예. 뭐 떡 같은 거 뭐 한소랭이 떡집 가서 훔쳐오고. 그 여군들은 허약에 걸릴 일이 없겠어요. 다들 그렇네. 가져오는 게 많잖아요, 남군들이. 아니 그래서 쓰러진 사람이 없는 거네. 자기 거를 못 먹고 자꾸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 아 그래서 이소영 씨 부대에도 그 남자가 10명이 쓰러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군하고 남군하고 진짜 팽팽한 기대결이 있는데 그 군대에서 북한 군대는 도둑질이 굉장히 좀 보편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도둑질만으로 봤을 땐 여군이 잘하는지 남군이 잘하는지 임강진 씨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 대대장 4년 동안을 3년을 남자로 하고 그다음에는 95년도 부대가 총진하고 한복도 겨방하면서 그 45사 89연대가 여자 연대로 변했어요. 그러다니까 여자들을 그 1년 동안을 거기서 또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 여기서 그 도적질 측면에서는 남냐 장냐 이렇게 문제는 서지만은 다 똑같아요. 아 똑같이 잘해요. 예, 잘해요. 여자가 밀리지도 않고. 예. 우리 그 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사들이 식당 그 식사를 할 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밥량이 대단히 작더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작아서 야 이거 밥이 왜 이렇게 작냐 하고 따지니까 야 황부대장 너 오라 이거 왜 이렇게 작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쌀을 가져간다는 게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후방부대장 보고 너 그 쌀 출구할 때 물을 뜨다가 그 잎쌀, 강내쌀 이렇게 합해서 7대3으로 해가지고 물에다 저리 담가서 출구해줘라. 이게 저 지시를 주니까 그날부터 물에 다 담갔어요. 담가서 다 출구했어요. 한데 그 여자들 그 식당에 가서는 잠간 물을 쌀을 건져서 말려가지고 그걸 다시 장마당에 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발달, 이 정도로 그 머리가 정말. 그게 남비라는 게 집안에서 거기 다 지껏 도둑질해 좀 쪼잔하게 그냥 막 집에 가서 쌀이나 조금 훔치고 막 이긴 여자들이 이러지. 최고 커야 뭐 자전거 하나 채우고. 이제 집안에서 군인들 쌀 퍼가면 그거 군인들 못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르 중대장은 그건 쌀 같은 거 안 훔치고 더 큰 걸 훔쳤죠. 그렇죠. 나야 무슨 그 집 통고 챘다면 집 통고 챌 정도로 막 챘으니까 소도 채고 막 그 염도 채고 막 다 챘는데 소도 한 번 채면은 어떤지 알아요? 북한에는 소 암소 수소 뿌닥이 있다는 거 뿔. 이 뿔이 번호를 새기나요. 뿔이 항상 뿔이 주인들을 거보 찾아오거든. 그러면은 그 뿔이다가 식강초를 해서 딱 그 솜에다 해서 딱 12색만 잠궈놓으면 뿔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 뿔이 모양을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소도 팔아먹고 한다는 거야. 야, 뿔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식초로? 깡초를 게다 솜에다 해서 방막에다 씌워놓고 방막을 씌우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서 뿔이 흐물흐물하게. 파마하듯이? 그래서 북한 소는 딱 뿔이 없어요. 아 뿔이 있지. 뿔이 없어. 다 요만큼밖에 없지. 불쌍해 왜 그래? 그것도 있지.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순전히 인민군 쪽 얘기들만 들어봤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뭐 남자가 잘한다, 여자가 잘한다, 자기들 얘기고 실제로 당한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정말 남자 군인이 잘했는지 여자 인민군이 잘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얘기하는 도둑질을? 거예요. 우리 아메리카노 박현숙 씨. 네. 누가 더 잘해요? 당연하게 남자들이에요. 여군들 같은 거는 내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옷을 이렇게 빨래를 해서 걸어놓으면 그걸 다 가져가요. 씻고 해야. 그냥 남자들은 문차기를 하는데 정말 딱 남자 군대 둘만 모이면은 눈빛만 딱 마주치면은 그 서로 가라 마음을 읽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을 선정해가 집털이를 하는데 진짜 초토화를 시켜요. 정말 털이 완전. 그렇게 산밭에 산에 같은데 이렇게 주인들 하루 종일 염소를 지켜요. 내 염소를 지키는데 주인이 이제 딱 잠들었는데 흰 게 계속 있으니까 아 저기 내 염소가 있구나 올라가 봤는데 인민군 그 속옷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염소를 싹 채간 거예요. 야. 22마리. 이렇게 진짜 한 번에도 통이 크게 해요. 22마리. 22마리. 그렇게 해서
몰아가지고 염소 한 마리만 걸으면 뒤를 따라 잘잘잘잘 잘 간대요. 소금을 주면서 그렇게 가서는 서울의 압록강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요. 수출업자래요. 염소는 염소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염소는 어쩌냐면은 산속에서 풀 먹든가 뭐 소리 나면은 꼭 사람이 찾아와 사람을 봐 의지하려는 이런 게 있다고 염소는. 맞아. 그래서 소리를 안 쳐 또 그러니까 자기 새끼 없어서 서나 찾지 사람이 가면은 뚜룩뚜룩 봐요. 그래서 보면 제일 코치 있다면 제일 큰 거 수코라든가 이런 거 가서 소금 이렇게 와서 먹어요. 소금 주면은 그러면 가만 잡아가 꿀면은 나머지 싹 다 따라오는데 근데 염소는 딱 8시간 동안만 걸어요. 그 이상은 다 넘어져. 그러니까 8시간 안으로 빨리 빠져야지 그 중요로. 저는 정말 특이하게 도적질하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제가 군복무 하는 그 부대 안에서 있은 일인데 군인이 불악에 나갔어요. 개인 불악에 나가서 개인 불악에 왔다 간 군인은 그 군인 한 명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집에 닭 20마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왔다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군인이 걸어가는데 닭 20마리가 줄을 서서 쭉 따라가더래요. 무조건 그 군인이 무조건 따하고 잡아서 적쳤대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진짜 적치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옥수수 아래다 씨를 코를 넣어가지고 그걸 뿌렸는데 닭무리가 그걸 다 쪼아먹고 이제 그 코를 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양강도는 이제 냉장고가 없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김치만에다가 김치를 저장해 놓거든요. 완전 소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고 와서 자기는 집처럼 이렇게 퍼가요 이렇게. 그러다 딱 주인한테 들키잖아요. 그러면 엄마 5포기만 좀 먹자 이러고 뻐저시하게 나가요. 뻔뻔하게. 네.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이제 그 지나간 그 고추밭 자리면 그래도 고추잎이라도 있어요. 남자들이 지나간 자리는 그 대만 딱 있어요. 짝짝짝짝 다 흩어가지고 가소리. 그러다 이제 주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아버지 너 거야? 우리 같이 먹자 이러고 가줄까요? 진짜 뻔뻔해요. 예. 야 이게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밤에 야식도 많이 주고 군대에서 그리고 건빵은 솔직히 먹기 싫어가지고 남 주기도 하고 그리고 면회나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치킨하고 그 도너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눠서 우리나라 먹는데. 만약에 일반 우리나라 방송에서 군대 얘기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면 시청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펙터클한 얘기, 도둑질 얘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 북한에 남자 여자 합쳐서 군인이 몇만 명 있는 거예요? 120만. 그럼 지금 도적이 120만 명 있는 거야 북한에. 이거 어떻게 하겠어? 큰일 났네 이거. 네, 사생결단 북한 인민군 전쟁 이번에는요. 인민군의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라고 합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최근 김정은은 인민군 탈북을 막기 위해 네모에 지뢰를 설치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모에? 이건 뭐 장소구나 장소. 그렇죠. 국경이겠지 뭐, 국경. 압록강 지역 아닐까요? 압록강, 두만강. 정답 확인합니다. 최근 김정은은 인민군 탈북을 막기 위해 판문점에 지뢰를 설치했다. 판문점에? 판문점에? 판문점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국군포례를 네, 보내고 있어요. 다시 못 받았던 네, 다리, 네.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쪽으로 자기네 쪽에다 지뢰를 매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철책 쪽에 있던 군인들이 지금은 총을 들고 막 건너와 버리니까 그치. 자기들 탈북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다 지뢰를 매설한 거고요. 황해도 쪽에 가게 되면 서해 5도 그 해안을 따라서 북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낮은 야산에 보면 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뢰가 이제는 장마철 되고 또 나무도 뭐 못 심고 하다 보니까 지뢰가 막 이렇게 흘러 내려오거든요. 아 그 목함지래요? 네, 목함지뢰. 그러면 부대 군인들 속에서도 저희 부대도 여군들이 다리가 잘려 나가고 발목이 나가고 목함지뢰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참 아니 많아요. 그러면 그 지뢰를 설치가 원래는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탈북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부대들 보게 되면 뭐 항해남도 뭐 전형군단 같은데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말 전투를 위해서 적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판문점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으로 우리 그렇죠. 적이 들어간다 생각 안 하죠. 탈북을 순전히 탈북을 막기 위한. 못 넘어가게. 제가 그 여기 강원도처럼 DMZ 지역에서 그 중대장을 했거든요.
거기서 있어보면 그 청참모부 직속 공병 묘단이 있어요. 이 아내들은 그 매해마다 봄 가을에 지뢰를 그저 해제하고 다시 묶고 원래 탈북을 막기 위해서 민경, 일제대 보병, 그다음에 일제대 안에 있는 포병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매소를 시키지 않아요. 매소를 시키게 되면 어디가 저거는 다 알고 탈북할 것 같으니까 요거 전문 매소라고 해제하는 거는 청참모 직속 공병 묘단이 그 청참모 지시를 받고 매해마다 봄 가을에 요걸 다시 묶고 탈북할 수 있는 여러 자리는 다 반보병 지뢰를 다 매설하는 거죠. 이야. 압록강 쪽에는 뭐 요새는 네. 못 박아놨다면서요? 압록강 그 두만강 쪽에는 그 2013년도 너무 탈북이 많으니까 이민반별로 세대당 매 세대당 200mm 되는 못을 그한 150개 정도 다 원래 박았죠. 그 봐가지고 그걸 5개씩 해서 국경경비대 처소에다 갖다 줬어요. 그 여기 그 무산에 있던 그 은하수도 알겠는데 새마을 쪽에 물이 잔잔하고 얕아요. 그 그러니까 탈북하고 밀수를 막기 위해서 그 물 바닥에다 다 깔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그 발에 찔려서 저리 그 넘어가지 못하지. 거기다가 눈 왔을 때 그게 안 보이는 바람에 탈북자 중에 많이 다치겠다. 거기에 이제 빠지는 바람에 그렇지, 죽겠다. 예. 잔인하다. 네. 아니 근데 그 인민군 탈북을 막으려고 북 당국에서도 정말 힘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 군대에 있을 때 나 진짜 이럴 땐 탈북하고 싶다. 뭐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동기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12월 달 동기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행군을 나가요. 야외 행군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여느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짓눈갑이라고 해가지고 비하고 누나가 막 섞어서 내려오잖아요. 짓눈갑이. 근데 그게 북한은 점퍼 입은 게 다 솜이에요. 이제 거지 똥솜으로 완전 면솜도 아닌 똥솜으로 만든 솜인데 그게 동바지까지 동신발 동복 다 젖으면요. 죽겠다. 무겁지. 무거운 게 아니고 사람 2명 모으는 거더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지지, 솜이니까.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휴식구령을 줘요. 10분씩 휴식하라고 주면 다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생난사예요. 아니 짓는까지 팍 오는데 불을 일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나무를 꽂고 가지고 이제 비닐방만 밥을 싸갔던 방막돌이 있어요. 이게 봉지에다 싸거든요. 그걸 밥을 다 먹고 봉지에 둘러 말아요. 어떻게다 막 비벼가지고 어떻게나 말아서 그다음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한 사람이 이제 거기다 촛불 불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을 붙이는데 미치겠다. 야 올라가느라면 진짜 이게 진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고향 생각도 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힘들고 하니까 탈영을 하고 싶은 거죠. 막 탈영하고 싶은 거죠. 예, 저는 이제 신병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가서 이제 집에서 엄마 아픔을 떠나가지고 군대에 나갔는데 이제 몸에 숙련 안 된 동작을 익혀 주잖아요. 거기서 초보적인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저희는 나가가지고 이제 대련 훈련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줄도 딱 맞춰야 되고 발도 제 높이, 뭐 버퍽도 제 폭을 이제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반복 동작을 계속 시켜요. 하고 못하면 또 다시 하다 나니까 이제 막 군복이 땀이 다 적셔 있어요. 막 얼굴에서는 막 땀물이 흐르고. 근데 그거마저 이제 훈련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이제는 위생 사업을 해야지 몸이 거뜬한데 위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시간이 또 없게 만들어요. 바로 10분 휴식하고는 바로 이제 훈련이 시작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이제 군대 난 게 좀 후회. 위생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 없잖아. 샤워. 네. 샤워하고 빨래. 목욕하고 하는 거. 아유 그 너무 힘들겠어요. 배에서 섬에서 그리고 최선영 씨 군대 몇 년 있었죠? 7년. 오래 7년을 있었어. 7년. 아니 근데 이게 또 인민군이 탈북하는 거랑 일반 주민이 탈북하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그 북한에서는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뭐 처벌 같은 게? 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으로 탈북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군사 재판에 이제 해부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처형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탈북을 해도 이제 인민군 현역이냐 아니면 이제 뭐 제대냐 차이가 있는데 현역은 무조건 군사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군사 재판 거의 뭐 처형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민우 중대장은 잡혔으면 그렇죠. 처형이네요? 그렇죠. 와. 군사 재판인데. 아니 사람 목숨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북한이. 북한 대사관 공간 직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태영호 공사를 처음 보게 된 거죠. 뭐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대사관 외교관이 나오는 월급이 사람들인데 물가가 엄청 비싼데 살 수가 있나? 보유를 하더라고요.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 평양에 보내면 잘 팔리고.
네, 얼마 전 이만갑에서는요. 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영국 그 현지에서 태영호 공사와 직접 접촉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북한 태영호 탈북 사건 그 후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증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영국 탈북민 연대에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주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영국에 탈북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영국에 북한 대사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탈북민이 있을 수 있나요? 있나요? 영국에는 현재 7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통계는 시민권자는 제외된 통계. 네, 그래서 영주권 비자 그리고 비자 대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수만 포함해서 700여 명이 거주에 살고 있고요. 그럼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민권자를 포함하면 더 많고요. 유럽 전체에서는 1,200명 정도. 와. 김주일 선생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영호 공사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2011년 12월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은 독재자다 하고 우리가 유럽 사회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의 인권 활동을 펼쳐왔는데 고난의 해고 시기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은 정말로 비할 바 없이 큰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묻혀진다는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가지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독재자 사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들고 북한 대사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축하하는 자리로. 네, 갔는데 당시 영국은 시위를 하려면 보름 전에 시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뉴스에서 사망 뉴스가 나오고 뭐 시위 신고를 하고 절차대로 하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저희가 몇 명 탈북민들이 꽃다발 두고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대사관에서 조문객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가 탈북민들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저희가 가만시를 불렀는데 가만시. 그때 북한 대사관 공간 직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 태영호 공사를 처음 보게 된 거죠. 보통 막 외교관들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막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1등이나 3등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도 젊고 그리고 그 계정에는 보위부에서 파견돼 나오는 임무를 띄고 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책임이 지기 때문에 거칠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점잖게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여기서 시위하면 안 됩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선비 같은 스타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태영호 북한 외교관 탈북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뭐 감춰진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우스보 분들이 특히나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북한 대사관에서 태영호 공사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자주 목격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디서 목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리안 슈퍼마켓이나 또 카부츠 같은 야시장에서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또 외교관 또 그 가족들 자주 부딪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만나. 장 봐요? 태영호 공사도? 북한 대사관이 중고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중고 물품을. 중고. 왜냐하면 원래 그 대사관 외교관이 나오는 월급이 700파운드인데 영국의 일반 노동자 최저 생활비가 1,200파운드입니다. 최저 생활비. 네. 120만 원? 네,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외교관이 한 달에 월급 120만 원으로 영국에서 살아야 돼요? 네, 네.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훨씬 적은. 물가가 엄청 비싼데. 대신 북한 대사관은 그 대사관 일반 집을 북한 당국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공간 건물을 써요. 그래서 일상에 침식을 거기서 하고 업무도 거기서 보기 때문에 집값은 안 되고. 집값이나 뭐 이런 거 들지 않죠. 그러면 거기서 뭐 물건 같은 거 중고를 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들이 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중고 야시장에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한 물건을 그 월급으로 가지고 사기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는 이유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평양에다 보냅니다. 중고 물건을. 작년 8월쯤에 그 문명신 1등 서기관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이 카부츠 야시장에 나왔길래 알아보고 갔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를 구입하냐면 털실로 되어 있는 인형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루에다 서너 자루를. 후에 그 북한 공간 내에서 그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해주는 조선족 아줌마가 있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런 걸 왜 구입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그걸 평양에 보내면 영국에서 온 털실 인형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장사. 예, 그 현지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인형 장사네. 네네. 진짜 외교관. 우리가 북한에 살았을 때 북한의 외교관 그것도 굽이 있는 외교관은 굉장히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탈북자와 같이 계산하고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광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광경이에요. 팔자가 바뀌었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사무실이 그 빌딩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가 와서 내려가니까 하루는 주영철 1등 서기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한 200파운드 주려고 누가 눈을 준다고? 외교관한테 탈북자가 준다고요, 돈을. 우리는 쇼핑을 한 번 하면 한 150파운드 정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해봤자 150파운드. 그리고 못하면 그때 대부분 30파운드 들고 가서 라면 한 박스, 쌀 한 포대만 사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 탈북자 많다는 걸 아니까 쉽게 말해서 망신스럽고 쪽팔리니까 이렇게 감아가지고 와요, 돈을. 그래서 와서 계산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면 도와주려고 하죠,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정치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지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 정권의 해이를 느끼고 우리와 같은 용단을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서 돈 드리려고 다가가면 김 선생님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이야. 저는 이번에 또 탈북하신 태영호 북한 외교관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다가 탈북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북한 외교관 안에 4명의 외교관이 있는데 통영정권 대사, 대리대사 1등 서기관, 3등 서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탈북민들을 많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 현지에서 탈북민들 700명이라는 게 한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예요. 국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 저희가 탈북민들이 정착한 이후에 북한의 대사국 외교 관계가 80%가 유럽에 포진돼 있어요. 그런데 인권 문제 때문에 사면 초과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같은 그런 분들한테는 당국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탈북민들의 인권운동을 저지시켜라. 그리고 가능한 그 사회를 분열시켜라, 탈북민 사회를. 그리고 우리하고 협조할 수 있는 협조자들을 찾아내라. 이야. 아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일각에서는 아들들 때문에 탈북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애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당세 법부처라도. 그리고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빠 이게 맞아? 우리는 이렇게 비하는데 왜 달라?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김정은이 김정일이 독재자라는데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 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성이 자유로워요. 그 유럽 같은 또 국가에서는 이성간의 교제를 해요, 자연스럽게. 한국 코리안타운 교민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교사가 있어요. 한인들 교사. 근데 또 영국인 교사들 있잖아요. 서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렇게 협회도 모아가지고 활동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 영국 교사들 속에서 그 아들이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나 네. 보네. 그 실제로 북한에 저도 접한 책 중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태권도 사범으로 나왔어요. 이분은 동유럽에. 그러다가 아들이 현지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출해 버려가지고 정말. 진짜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그게. 그분은 한국을 오지 않은 분, 유럽에 사는 분인데
가출해 버리니까 당에다 보고하면 문제가 생기고 처벌받으니까 부부가 토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티자 해가지고 튄 거예요. 해가지고 현재는 유럽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예. 이게 탈북민 때문에 우리 맨날 시스템이. 이거 한국에서 탈북자 얘기 듣다가 유럽에 있는 탈북민들 얘기 너무 재밌네요. 또 새롭고. 그럼 이 딸들이 네. 딸들이 뭐요? 아들이 문제지. 야, 연애 엄마 말 안 듣고 연애한 거 아니에요? 누가 문제인지는 다음 주에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어찌됐거나 영국의 그 북한 대사관에서 일단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신청해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 대사관에 4명의 외교관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 없어요. 작년하고 그 전에 저의 주영철 일등 서기관하고 문명신 서기관이 들어갔어요. 북한으로요? 네, 예. 들어가고 원래 2명이 또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명만 온 거예요. 유경진 서기관이라고 한 명 와가지고 태영호 공사가 탈북하기 전에는 3명의 외교관과 가족들이 있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안에 그 가족들까지 가시는 거죠? 다? 네네, 같이. 근데 지금 대사가 현악봉인데 그 현악봉 대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올 다 평양에 있어요. 혼자만 나와 있어요. 제일 문제가 1차적으로 제일 처벌이 큰 것은 현악봉 대사죠. 그분은 아직 안 끌려간 거죠? 네, 그분은 지금 10월에 발령을 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정권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인질 때문에 맞아요.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죠. 볼모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지금 망명도 못하고 또 북으로도 못 가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부모님 잘못한 건 없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건 없죠. 근데 북한은 연대적 책임이라는 연좌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그 태영호 영사가 공사 말고 이제 나머지 외교관들도 있잖아요. 네. 자, 이분들이 탈북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도 좀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영국 아예 그 외교관 공사관 자체를 폐쇄시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북한이 영국이라는 국가적 위치가 북한 외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의 관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실시를 하지만은 영국은 둥거리 외교를 실시하거든요. 이 둥거리 외교가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더라도 인권은 인권대로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치가 유엔 상임 이사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외교적 고립에 빠졌을 때 미국이나 서방 세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데 그 채널을 영국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을 많이 하더라도 그 국가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북한에 중요한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영국은 이제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이제 어떤 활용하는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약간 불려주는 그런 이제 붉은 자본가들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 그 영어를 이제 또 교육을 하는데요. 영국식 영어를 또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영국에서 문화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뭐 교재나 뭐 이런 교사까지 다 이제 영국에서 파견해가지고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 때문에 영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김정은의 형, 뭐 김정철이도 이제 노래를 이제 들으려 영국에 갔는데 바로 태영호 공사가 딱 이제 용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교관이 아니고 가족을 다 이제 보낼 만큼 이제 북한의 신임이 아주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탈북했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 대사관은 북한이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뭐 그걸 뭐 없애거나 그걸 위축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김준희 선생님,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국에서 뉴스 많이 나왔죠? 네, 영국의 BBC를 비롯한 메이저 방송사들, 신문사들이 굉장히 뉴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좀 반응이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일단 나왔고,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 있으면서 당 세포비서로서 북한의 당 정책을 해외에도 홍보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보면 주체사상연구소,
그리고 성군정치연구소가 있어요. 영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회집권에 있었던 또는 불력불가담 운동에 가담을 했던 국가들의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고 그런 걸 했던 사람이 탈북을 했으니까 영국 방송이나 신문사들은 굉장한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데 왜 한국으로 오셨을까요? 그거 나중에 직접 물어보죠. 영국 거주하시는 탈북민들 중에서도 아직 가족이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북한 대사관이 펼치는 탈북자 포섭 공작이 어떤 게 있냐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이부에다 일단 잡아예요. 그리고 영국 현지에 있는 탈북자한테 가는 거죠. 접근해서 너희 가족이 지금 보이부에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있다. 우리하고 협조만 해주면 된다.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동향, 동선 파악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화이화시키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포섭된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유럽에도. 저 탈북민들이 이번에 태영호 공사 탈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 게 있을까요?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탈북민들이 도왔다, 뭐 어쨌다 하는 거는 확실하게 좀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국가 기밀 사항도 좀 있고요. 전에는 못 봤는데 2015년부터는 저희들이 뉴스도 나가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나 사이트나 이런 데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무조건 우리가 북한에서 북한 외교관인데 나 뭐 예를 들어 이태리 어느 대사관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도움 요청합니다 하면 우리가 무작정 또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보입에 낚시를 수도 있거든요. 네, 북한 보입에 낚시.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요. 탈북 의사를 타진하고 또 관련 서류들을 외교관이면 북한 여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북한 여권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봐라 이런 등등의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와주죠. 우와, 멋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저희가 도와준 거물급 인사가 현재 한국에 이국해가지고 거물급이요? 그러니까 몇 명 와 있어요? 거기는 왜냐면 외교관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전문가, 해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해양 전문가, 뭐 이런 국제기구들이 종사하는 사람들 나와 있어요. 오늘 이런저런 말씀 들으니까 참 어쨌든 유럽에서 또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 탈북민들 정착 잘 하시고 열심히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대한민국, 중국 뭐 이렇게 뭐 라오스 이런 쪽만 좀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했는데 여러 전 세계 어디에도 정말 많이들 계시네요.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현재의 탈북자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삶이 우리의 역사예요. 현재 앞으로 누군가는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역사가 누군가는 기록할 것이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조국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는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는 다 같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멋있다. 신화 씨는 왜 갑자기 울어요?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를 위해서 힘쓰자는 말이 여길 되게 파고드는 말이었어. 참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오지 않고 제3국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있는 조국은 아직도 이 단절돼 있는 조국이고 고향은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찾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 해주시고 활약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 계신 김주일 선생님께 박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는 내 여자니까. 야,
애교가 막 생겨요. 연애 자체가 그냥 속도전이에요. 며칠 지나서 폭소하고 특별한 날 남자친구랑 갔어요. 뽀뽀도 해? 자, 오늘 북한 인민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뭐 숫자는 많고 위협적인 영상이라고 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형편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 얼마나 북한이 견디기 힘들면 그 고위층부터 북한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까지 탈북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북한에서 지금 뭐 보면은 군의 사기니 뭐니 이런 거보다 그냥 오직 핵무장 하나에다 지금 모든 걸 올인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